안녕하세요, 닥터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한 해가 정말 바빴고 또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계획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보람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만드는 유튜브 채널에서 기억에 남는 한 3편 정도를 저는 한번 골라봤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부 결당이 275, 문제가 심각한가요? 라고 하는 내용. 세 번째는 지난 5월에 했던 저희 호평동에서 이렇게 열렸던 시니어 합창 페스티벌에 관한 영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라고 하는 제목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증상들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는 것이고, 또 궁금해하는, 또 우려하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답답하고 숨이 너무 차요. 어제 밖에서 가만히 앉아 있거나 집에 가만히 있거나 조금만 걸어도 계속 차가지고. 어쨌든 걸어도 차가 아니겠지? 네, 가만히 있어도 차. 걸으면 더 심해지진 않아? 네, 그건 있어요. 가슴이 이제 답답하다고 했을 때 이분이 과연 질병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실 이 대부분의 원인들은 심리적인 요인이나 컨디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폐나 심장 또는 이제 다른 어떤 병적인 상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체력 저하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피곤할 때 반사적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한숨을 쉬는. 한숨 쉬진 않아? 한숨은 나지. 계속 숨이 답답해서 이렇게는 계속. 그렇게 하고 밤에 이렇게 숨이 차서 일어나지는 않아? 네, 그 대신 자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데 자면은 깨지는 않아요. 호흡곤란,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봤을 때 폐염증이 생겼다든지 기흉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는 결핵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꼭 엑스레이는 찍어야죠. 또 때로는 좀 너무 만성적이고 또 지속적이라고 했을 때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폐활량 검사를 아무리 해줘. 폐활량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이기 때문에 폐활량 검사를 또 하죠.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일단 배제할 것들은 좀 배제하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환자가 어떤 표현을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호흡곤란이 생기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것이 습관이 돼서 이제 먼저 컨디션이 어떠냐, 요새 피곤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고, 또 요새 신경 쓰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보고, 요새 참 고민거리가 많다, 또 잠도 안 오고 마음 편하지 않다, 이런 얘기 환자분들이 하면 또 심리적인 것이 또 거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의 환자들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흔한 현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회수 1등이었어요. 조회수 1등이었어요. 이런 증상으로 진료보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고 연령대도 다양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뽑았습니다. 두 번째가 공복 혈당이 275, 문제가 심각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죠. 실제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측정된 혈당 값은 275.
실질적으로는 공복 혈당이 275가 남았는데 상당히 높죠. 식후에도 이제 200이 넘어가면 이게 높다고 하는데 공복 혈당이 275보다 상당히 높죠. 그러면 식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300이 훌쩍 넘어갈 거예요. 이 상태는 아마 몸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당뇨에 의한 여러 가지 증상, 피곤하고 입이 마르고 소변이 자주 보고 소변 양도 많고 또 체중도 빠질 수가 있고. 바빴던 거구나. 바쁜 거는 어떤 직장이 아니면 집안일이에요? 네, 직장도 그렇고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 애기가? 네네네. 거기도 애기가 있으면 얼마나 된다, 애기가? 3살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직장일, 우리 육아 문제 또 등등 굉장히 중요하고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당뇨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런 직장일 또는 육아 문제 또 가정을 돌보는 일들 이런 것들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회사 일이 많으니까 더 애기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공복이 200이 넘었었잖아. 네. 지금 그래도 생활이 가능한다고 하지만 이게 몇 년만 지나도 매우 힘들어질 수 있고 당뇨 때문에 일찍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직장이 우선이고 내가 내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시간을 내거나 피해를 주는 거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가 없는 거지. 내 인생에서 내가 없는 거지. 그 개인에게는 그 당뇨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충격이 되는 것 같아요. 당뇨병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 합병증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놀라죠.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뇨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관리만 잘한다면.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한 자기의 어떤 습관 관리를 보통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병이 있다라는 그 인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이것 관리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부터 나가서 운동하고 오늘부터 식사량을 줄이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당뇨병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뇨나 혈압 같은 질환에는 비법이라든지 요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음식 조절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물을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잘 조절이 되는지를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체크하는 것, 관리하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내 근처에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 내 습관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랑 TV 보면은 이제 만성질환으로 당뇨, 고지혈 이런 얘기도 많고 이제 원장님이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 또래 이제 20대 애들도 당뇨 환자분들이 많아서 다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심각한 걸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뽑았습니다. 세 번째는 시니어 페스티벌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의학적인 부분은 사실 아닌데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제 반짝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업이 되죠. 참 느꼈던 것은 우리 시니어 우리 형님 누님들 위로받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깨춤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신나서 이렇게 계시는 것을 보고 남양주시 시니어 페스티벌 그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내키면 또 모르잖아요. 또 다음 또 계속하고 또 연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무대는요 청춘 밴드 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 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같이 이웃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분들이 이제 환자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